안녕하십니까. 예, 교육학 개론의 강의를 맡고 있는 임현철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3강, 이제 1강 이어서 3강 시간인데요. 3강은 이제 1, 2강과 다르게 여러분들, 제가 아주, 물론 1강도 그랬지만, 피를 토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이 평생교육에 대한 파트, 여러분들 보이시죠? 평생교육과 전인교육. 네, 특히 평생교육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자체적으로 한 문제가 여러분들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인교육 같은 거는요, 전인교육 자체에서 여러분들 출제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출제될 수 있지만, 실제 출제 범위는 다른 학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시대별로 누가 어떤 교육을, 그 다음에 서양의 학자들이 어떤 교육을 시대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커스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한 강에서는 여러분들 한 개 내지 두 개만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딱 저기 잘라갖고 평생교육하고 전인교육, 특히 평생교육에 올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생교육, 여러분들 자 먼저 내용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평생교육과 전인교육에 대한 얘기고요. 교육의 유형 중에, 그 다음에 평생교육은 간단하게 우리가 개념 먼저, 그 다음에 특히 필요성 부분 여러분들 중요시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용어, 평생교육과 같은 유사 용어들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전해가고요. 그 다음에 전인교육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전인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학자들 쭉 이렇게 익혀나가는 식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모두 다 세세한 부분 모두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재 자체에서 여러분들 평소교육은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뭐고요? 답안지를 손으로 훑다가 뭐가 툭 걸리는 그 느낌. 그런 키워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이 왜 출제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페이지 써있죠? 페이지 15페이지의 부분 여러분들, 페이지 15페이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간략히 먼저 보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키워드 한 가지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한번 우리 개념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전인교육의 개념. 죄송합니다. 평생교육 개념이죠. 자, 평생교육 개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평생교육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들 평생이란 내용이죠. 평생. 뭐야?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교육은 것은 우리 앞에서 의미도 배웠고요, 정의도 배웠고 하지만 실제로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큰 또는 가장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르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요즘에 시대하고 약간은 뒤떨어지게 저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동안이고 젊은 한데 죄송합니다. 자, 근데 왜냐면 제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스마트폰이라는 거 요즘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걸 약간 뒤늦게 제가 좀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그런 거죠. 청개구리가 되고 싶은, 괜히 튀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러한 성격 때문에 나는 끝까지 투지폰을 쓰겠다, 아니다,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필요가 있더라고요. 특히 여러분들 톡 있죠, 그것 때문에 그거 왕따 나가는 것 같아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구입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자, 제가 그런 말 말씀드려. 자, 저 스마트폰 처음에 사자마자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 요즘에는 이제 대중적으로 다 쓰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스마트폰 딱 사는 거 뭐야, 전화번호하고 문자만 되면 됐지 뭘 컴퓨터하고 연동을 하고 또 어떻게 하고 너무 복잡한 겁니다. 물론 이제 쓰다 보니까 익숙하죠. 물론 저는 이제 스마트폰 기능에 만약 스마트폰 기능이 100개가 있다면은 저는 한 10개는 쓰나요? 그렇게 한정되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어떤 의미입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저 기존에 모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모르는 건데 새롭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거 끊임없이 배워야죠. 앞으로 스마트폰 그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더 잘 발전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걸 다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 개념은 여러분들 그러면 교육이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평생 교육을 한답니다. 따라서 이 개념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단어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보편적인, 그럼에 의해서 가장 상위적인 개념이에요.
가장 큰 범주의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평생교육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유치원 때는 기본 배우고 초등학교 때는 또 뭐 덧선배쌤, 꼽쌤 배우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 좀 심화적으로 고등학교 심화적으로 대학교 때는 정말로 이제 어떤 학문을 연구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또는 그 이후에 어떠한 고시라는 시험이든지 또는 공무원이라는 시험이든 등등등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교육의 큰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도 그런 거 하고도 딱 그러면 전공 끝나면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평생 모르는 거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생교육의 개념은 여러분들 가장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페이지 딱 보시면요. 일생을 통한 다음의 교육을 모든 교육을 포함하는 가장 상위, 그렇죠? 가장 포괄적인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평생 교육하는데 평생 교육은 우리가 다른 여태까지 교육이라는 부분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교육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부터 책의 15페이지 보시면요. 기억부터 이행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것만 묻히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교재를 만약에 이렇게 펴놓고 아니고 이렇게 이동 간에 잠깐 일단은 기본 개념 다 알기 때문에 이동 간에 그냥 가볍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그냥 툭툭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복습이 되실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그러면 자 일단 기억 보세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개인이 생존 기간에 걸쳐. 여러분 그렇죠? 이거 뭐 두 글자로 뭐예요? 평생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평생. 그다음 두 번째 니은 보면요, 뭐 계속적인 소질의 개발과 그다음에 사회 발전에 참여하여 자 주시면 됩니다. 뭐 계속적인 자기갱신, 사회 적응을 위한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계속적인 그렇죠? 평생이라고 제가 아까 스마트폰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는 저 갱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죠? 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자기갱생 또는 사회 적응, 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왕따 안 당하려면 여러분들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디귿이 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의 사회와 사회의 교육화. 학교의 사회와 사회의 교육화. 자, 우리가 개념 중에서 또 하나 하는 거는 자 학교의 사회화라는 또는 다른 말로 뭐 같은 말입니다만 사회의 교육화. 사회의 교육화. 말 그대로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태어나부터 죽을 때가 하면서 끊임없는 교육, 사회적 차원의 교육이다. 여러분들 이것 봐도 여러분들 아이고 그렇죠? 상위의 개념, 가장 포괄적인 개념. 여기다 써를 아예 포괄적인, 그렇지? 범주가 가장 큰.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기출됐던 문제의 보기나 이런 데 반드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놓치면 안 되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리을 변화하는 이거 아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가볍게 언급해 드렸지만 새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사회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변화하는 변화 이게 키워드죠. 변화에 뭐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적응하기 위해서. 자, 적응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평생교육 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움, 공동체 복지를 증진을 위한 인간의 교육이다. 뭐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 교육과 전문의는 가볍게 넘어가 되고요. 계획적인 우발적인 학습 모두 포함한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상위의 개념이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고요. 거기다 여러분들 하나만 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자, 가장 일반 보편적인 것과 가장 상위 포괄적인 개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 용어. 사회의 교육화, 그렇죠? 일반 사회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이유는 뭐다? 가장 중요한 게 변화다.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나는 적응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하나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히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정했으니까 제가 하얀색으로 한번 튀게끔 정리해서 부동 반대가 돼야 되는데 자 실제로 교육학적에서 의미는요. 얘가 가장 커요. 교육 기회의 균등입니다.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자, 이게 교육학적 의미가 가장 큰 겁니다. 말씀 그대로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적은데요. 과거에 우리 어머님 세대라든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라든지 보면요. 기본적으로 경제적 요건 아니면 주위 환경 내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떠한 다른 요인들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같은 세대들은 여러분들 저희 같은 세대들은 좀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세대의 그런 희생을 가지고 여러분 저희는
약간은 복을 받고 태어난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기운이 뭐 물론 요즘에도 존재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어머니나 할머니 때 그 세대에서는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어떻게 교육의 기회의 균등이 좀 제한된 경우에 있어서 요즘에는 그것을 평생교육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대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뭐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과정을 가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소외됐던 계층한테도 평생 교육이라는 통해서 즉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 진출한 나이가 됐어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 평등에 대해서 기회를 좀 제한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교육 기회의 균등을 높여주는 차원, 그렇죠? 이런 차원이 여러분들 교육학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요거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주셨다가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볍게 페이지 한번 넘기시면요. 16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자, 일단 개념을 여러분들 정리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위에 평생교육 유서 개념 좀 이따 다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념 좀 이따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우리 필요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요. 필요성부터. 자, 두 번째 개념은 이제 필요성으로 갑니다. 필요성. 자, 필요성에서는 여러분들 뭐 외적인 거와 내적인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크게 구분의 의미는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16페이지를 보면서 가볍게 언급을 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외적인 필요성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키워드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외적. 외적으로서 내가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가장 키워드는 여러분들 이거야. 변화죠. 변화. 그렇죠. 변화 플러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기회 측면에서 살펴보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필요에서는 교육 자체의 내적에서는요.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뭐라고 썼냐면 기존 교육에 대한 보완책으로 쓴다. 자, 이게 여러분들 키워드예요. 다시 한번요. 필요성은 외적인 부분도 있고 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외적인 부분은요. 교육 이외에 다른 사회의 다른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평생 교육의 개념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것은 말 그대로는 교육적 교육. 현재 기존 교육이 약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 이렇게 여러분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존에 공부하셨던 개념을 압축적으로 딱 정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필요성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외울 때 외적인 거 내적인 거 구분해서만 딱딱 그럼 키워드가 뭐냐? 저는 뭐 주저리 이제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들. 자, 외적인 것은 사회 외적인 변화 플러스 교육 균등이라는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 또 하나는 내적인 것은 교육 자체가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16페이지에 보시면요. 교육 외적인 필요성에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그렇죠.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노후화. 그렇죠.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 세계 사회의 변화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노후화. 그러니까 의료기술, 위생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노후화가 진행하기 때문에 평생 교육, 한 30대 때 교육 끝나고 그럼 나머지 한 7, 80, 요즘은 뭐 또 7, 80 이상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럼 교육 안 받습니까? 아니죠.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희 이제 외할머니, 여든 중반이 넘으셨는데도 소녀시대 잘 아십니다. 소녀시대 잘 좋아하시고요. 그런 것 같더니 귀여운 분이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 후회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교육이란 말은 아니겠지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의 혁신과 직업사회 변화. 역시 외적인 변화예요. 급격한 사회 변동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은 말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화라는 키워드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가치관 및 생활 양식이 변하고 이거 또 나왔네, 변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그냥 말로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변화, 외적인 변화. 그 다음에 고도 산업 회사에 따른 환경의 파괴. 그렇죠? 기존에 있지 않았던 환경 오염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가 새롭게 변화, 산업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외 집단의 층. 이 자체가 여러분들 역시 이 교육 기회 부분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빈부격차라는 단어로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 있겠죠. 빈부격차.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 소외계층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교육의 외적인 필요성은 여러분 한 가지만 키워드입니다. 뭐라고요? 변화. 그렇죠? 변화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변화라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보시면 교육의 내적 필요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평생교육. 그렇죠? 학교에서만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제 대입 입시 아니면 또 요즘에도 뭐 특목고에 대한 고등 입시 같은 거 보시면요, 고등 입시는 우리나라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결국 어떤 문제입니까? 인성적인 교육 측면, 물론 저 때도 그랬고 여러분 때도 그렇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땐 그거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 기존의 세대가 평생 사람을, 그러니까 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교육이 아닌 어떤 상급 학교의 진급을 위한, 진학을 위한 어떠한 이런 기술적인, 지식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이런 교육에 대한 비판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는데 필요한 인성교육 측면이 조금은 낮다. 그런 데에 대한 보완책, 여러분들 보완책.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인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러분들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교육의 경직성과 폐쇄성. 여러분들 같은 말입니다. 학교교육의 경직성과 폐쇄성. 그렇죠? 맨날 아침 일찍 가갖고 이러면 제 나이가 나올 텐데, 역시 여러분들 지금은 은퇴한 우리 은퇴하고 좀 오래됐죠. 서모 씨와 아이들, 교실 이데아가 나이가 나오나 안 되는데 자, 그럴 때 보면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뭐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7시까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대부분 7시만 전후가 될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갖다 놓고 저녁 10시까지 뭐 자율학습 이런 거에서 매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교육과 폐쇄성, 경직성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의 문제가 좀 인성적인 교육 문제 좀 부족하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똑같은 얘기예요. 보완책, 기존에 대한 폐쇄성에 대한 보완책, 다른 교육에 대한 보완책으로 평생교육의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것도 또 교실에 이렇게 채우시고 몇 년도에 나왔는지 하고 나이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생 동안에 갈지 뭐 개인의 교육,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필요성은 뭐다? 여러분들, 그렇죠? 외적인 변화는 변화다. 그렇죠? 변화 키워드. 우리 사회에 많이 변화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배워야 되는데 스마트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적인 것은 기존 교육에 대한 보완책. 기존 교육이 너무 폐쇄적이다. 경직이다.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아주 100% 기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오히려 앞에서 했던 개념보다는 여러분들 이 개념,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시험에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특징은 제가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보면 결국 이거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니까, 즉 평생교육의 개념 또는 플러스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놓은 부분이니까요. 특징을 정리하면서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어디로 가냐? 그 16페이지 바로 위에 가서요. 유사 개념과 그 다음에 이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3번. 자, 개념을 했고요. 필요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념. 목적이 뭐냐? 어떠한 일만 갖고 이걸 진행시켜야 되냐?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체성이라는 개념 있고요. 두 번째는 통합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융통성. 네 번째는 민주성이라는 개념. 요 네 개가 여러분들 바로 평생교육의 이념이 될 겁니다. 자, 이념은 여러분들 문제에 어떻게 기출되던 분들은요 가볍게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당연히 요 동그라미 요 네 개에 대한 뜻. 요 네 개 중에 아닌 걸 고르시오. 하나 또는 이거를 쭉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럴 때 공부하냐? 요거보다는요. 요 뒤에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면 요 말은 그냥 그 문장 안에서 키워드만 뽑아내도 이러한 단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전체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전체성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건 정리가 안 되는데 총체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뭐냐? 말 그대로 학교 교육을 포함한 모든 다른 형태의 모든 교육의 정통성을 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너 왜 공부해? 하고 부모님들이 항상 강요할 때는 실제적인 목적은 이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거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야, 너 이거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평생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의 단계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다른 모든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또는 그 이상의 교육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측면이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에서 단계를 거쳐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통합성은 말 그대로 평생 교육을 시간적으로 그냥 쭉 이어가는 건 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융통성도 마찬가지고요. 융통성 좀 중요한 게요. 융통성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교육, 있죠? 초등, 중등, 이걸 포함한, 이것뿐만이 아닌 다양한 교육. 그런 것만 아닌 다양성. 그러니까 평생 교육은 우리가 학교에서 앉아서 시간에 맞춰서 땡땡땡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형태의 다양. 그래서 외부 체험을 나가든지, 그치? 이런 평생 또 다른 활동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포함하는 융통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주성은 우리가 항상 강조는 하지만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즉 피교육자, 교육을 받는 사람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도나 자발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성, 정통성을 부여한다. 통합성, 통합적으로 모든 시대의 교육, 모든 단계의 교육을 통합적으로 한다. 세 번째는 융통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어떠한 우리가 교과서 갖고 딱 공부하는 것만이 아닌 다른 것 갖고 공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민주성은 그 피교육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념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런 평생 개념의, 평생 교육의 유사한 개념, 마지막 유사 개념, 유사 용어라고 그러죠. 또 한번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용어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에 매너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는 페이지, 심판기준은 16페이지 위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보면요. 평생교육의 유사 개념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1번 사회교육, 2번 계속교육, 3번 순환교육, 4번 생애교육이라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왜 말장난 시키냐 이런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야 이런 말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 사회교육은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교육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대학교까지의 과정이 아닌 평생 살면서 교육하는 것 때문에 사회 이후의 교육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교육은 말 그대로 학교 교육을 제외하고 나왔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으로 자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생활, 여가, 오락, 교양 등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바로 사회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죠. 제가 좀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예전 어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요즘 것들은 뭐 지식적인 건 있는데 사회 경험이 없어. 그래서 뭐 이게 몰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솔직히. 왜냐면은 요즘 학생들이 특히 그렇죠. 아무래도 좀 초등학교 때 빠르면 초등학교, 아유 더 빠르면 아유 유치원부터 그러죠. 유치원부터 그냥 쳇바퀴 굴러가다시 유치원 또 각종 학원 등등등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가고 대학 가면 그러네? 아니요. 대학 가면 무슨 토익, 토플 뭐 어떤 등등 또 쳇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회 교육이라는 차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뛰어날 줄 몰라도 다른 사회 경험이나 이런 거 잘 몰라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 그대로 여기서 나왔죠. 직업생활을 통한 또는 다른 사람의 여가, 오락을 통한 이런 학교 교육을 제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회교육, 사회생활에서 하는 교육을 의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교육은 여러분들 그냥 뭐 정규교육 위에 쭉 이어나가는 게 별 중요한 거고요. 자, 키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자, 순환교육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환교육은. 자, 순환이 뭔지 아시죠? 뺑글뺑글 도는 거.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 순환교육이냐라는 거는요. 이거예요. 정규교육을 마치신 분들이에요. 마치신 분인데 이미 정규교육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사회교육처럼 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오락이나 여가 등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정규교육을 다시 받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인 드립 또 나옵니다. 이제 또 농담거리 없으면 항상 강의에서 항상 이어지는 지인 드립 나오기 시작하고요. 지인 드립 뭐냐? 역시 제가 아는 지인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뭐 정규교육을 마치고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뭐 하려고 구상 중에 하는데 대학교 때 했던 전공이 경제나 경영의 부분하고 좀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입학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배우는 이런 게 순환 교육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평생 교육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규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정규 교육 기관에 다시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지인들이 기억하시면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 친구들이 사업 구상을 중인데 사업이 잘 되면 뭐 저한테 좋은 차를 하나 뽑아준다 그랬는데 그렇죠. 기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애교육은 말 그대로 전생애 교육이죠. 자, 유사 용어에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사회교육과 순환교육입니다. 사회교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교육을 제외하고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그 이외 부분의 오락이나 영화 또는 직업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인성적인 또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순환교육 아주 중요합니다. 순환교육은 저는 종교교육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다른 사회생활 진출하는데 자기의 배움이 약간은 부족하다고 느껴서 다시 교육해서 받는 거.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공부에 너무 하고 싶은 분들은 저기 뭐라 그러죠? 그거 뭐 학사학위나 석사학위가 막 몇 개씩 되는 분들 이런 분들 다시 계속 이런 거. 그래서 순환교육이라고. 이거도 크게 말하면 평생교육의 하나 일환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가 평생교육이에요. 다시 한번 감독님 카메라 좀 다시 한 번만 잠시만요. 평생교육 너무 중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개념부터 설명할게요. 가장 상위 포괄적 범주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사회교육이다. 사회화의 교육이다 라는 거 하나 더 기억하시고요. 키워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평생교육의 개념이다. 하고 특히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학적 측면에서는 교육기획 등등을 추구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필요성은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변화는 사회의 변화, 그렇죠? 사회의 변화, 급속한 변화에 의해서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것은 교육 자체에서 기존 교육이 실제로 어떠한 폐쇄성, 경직성으로 인해서 만족을 100% 주지 못할 때 그걸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의 개념을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념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냥 전체성, 통합성, 융통성, 민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사 용어는 제가 두 가지 사회교육과 순환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인트 한번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인교육에 앞서서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은 심판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26페이지 문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 3번에 문제 보시면요. 평생교육의 이념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은 어디에 속하는가 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식 기반 사회를 추구하는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이외의 모든 교육에 정통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통성은 여러분들 뭐 전체성에 대한 기분 여러분들 하나 포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31페이지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의 내용은 여러분들 2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다음과 가장 관련 깊은 교육의 형태는 자, 일생을 통한 교육으로서 아이고 나오네요. 일생 동그라미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 학교, 사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계속적인 소질의 개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끊임없는 자기갱신 또는 사회 적응이라는 키워드,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쑥 가서 변화, 적응, 변화, 적응, 딱 평생 교육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 여러분들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평생교육 아직 3강이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이 평생교육의 키워드는 여러분들 딱 기억하세요. 평생 동안 교육하는 거다. 그 다음에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 딱 기억하셔도 다른 부분 체크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이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사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하면서 툭 튀어나오는 거 뭐요? 툭 튀어나오는 거 항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평생 또는 교육을 보장하는 거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평생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나 또는 어떤 문제를 풀어도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본문으로 저희가 돌아가서 본문 들어가서 전인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전인교육. 자, 전인교육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 강에 이제 2강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전인교육 어떤 거죠? 그렇죠. 몸 전체의 근육을 키워라.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몸 전체의 근육을 키워라. 한 부분만 근육 키우면 아무도 특히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안 좋아한다고 제가 계속 지난 2강에서 말씀드렸죠. 자, 전인교육은 뭐다? 말 그대로 그렇죠. 지, 덕, 체. 이게 전인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인교육은 여러분들 지식적인 교육만 전달하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도덕적인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것도 합니다. 자, 전인교육의 의미는 여러분들 그것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아, 전인교육은 전인격, 인격적인 소양에서 어느 한 부분만 발달시키는 게 아닌 모든 부분, 지덕체 부분을 발달시킨다. 이 지덕체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전인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나, 전인이란 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여기서 키워드는 지, 덕, 체. 또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이제 제 나이나 이런 세대가 나올 텐데요. 저도 지금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교육헌장인가요? 맨날 모든 교과서 앞에 있었던 거에 민족의 중후한 역사적 사명을 저쩌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네. 젊으신 분들이고 이걸 아신다. 그러면 약간 반성은 아니고 약간 이제 그런 분이신데요. 자, 그 부분에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압력한데 이거 같이요. 그렇지? 이것만이 아닌 이것도 한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전인 교육은 결국 통합적인 교육이다. 어느 한 부분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인 교육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요. 한국이나 또는 서양에서 시대별로 어떠한 형태의 전인 교육이 일어나는지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 교육은 평생 교육으로 물어볼 때 보기로 하나 나올 수 있던가 또는 이 전인 교육 자체에서 낼 때는 한국이나 서양사의 어떠한 전인 교육 시대별로 전인 교육이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지금도 공부 잠깐 저하고 공부하시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냐면은 다음 강부터 들어갈 한국 교육사, 그 다음에 서양 교육사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면 요거하고 연관되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삼각에서는 당연히 키워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전인교육은, 지덕체, 전체적인 근육을 발달시키다, 전체적인 걸 발달시킨다라고만 딱 기억하신 다음에 서양사 쪽에 연결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17페이지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개념,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 어렵지 않습니다. 17페이지 딱 보면 전인교육. 지덕체 기의 모든 면의 조화로운 발달. 예, 끝입니다. 다른 거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자아실현, 학문 중심 교육에 대한 보완체, 학교교육 학문의 미비점 보완 등등등의 얘기가 나오고요. 이건 중요치 않고요.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동그라미. 자, 우리나라의 오늘 이따 바로 오늘이 아니고 이제 다음 강에서 이어질 4강에서 이제 배울 우리나라의 교육.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몽테뉴, 루소, 페스탈로치에 대한 얘기가 쭉쭉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전인교육은 이번 강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체의 조화로운 교육 하나만 강조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제가 한국 교육사나 서양 교육사를 강의할 때 이거 전인교육의 형태입니다. 이거 전인교육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특히 제가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전인교육 형태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인교육 형태에서 바로 다음 4강, 5강에서 이어지는 한국의 서양사, 한국의 교육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정리해 놓으면 전인교육은 따로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3강 마무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뭐만 기억하자? 평생교육만 기억하자. 자, 평생교육의 키워드, 그렇죠? 변화와 적응, 그렇죠? 변화와 적응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변화와 적응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만 정리를 따로따로 해주시면요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교육사와 이제 서양 교육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3강 평생교육과 전인교육은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